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병호TV입니다. 업로드가 늦어서 항상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집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시끄러웠는데, 공사가 조금 가시고 나니까 또 몸이 좀 고장이 나네요. 목이 좀 안 좋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올리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피드백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 어찌하겠습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네, 그죠? 얼굴에 뭘 좀 찍어 바르면 어쩌겠냐,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주시는데, 찍어 바른다고 뭐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그죠?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공부에 필요한 동영상이라고 했는데, 제 얼굴 볼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또 하시죠. 금융자산 할 겁니다. 오늘 좀 힘들 겁니다. 금융자산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제가 7문제 뽑아왔어요. 7문제 뽑아왔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해보죠. 자, 금융자산 필요적 탑재 사항 볼게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있죠. 그죠? 취득과 관련된 거, 평가와 관련된 거, 처분과 관련된 거. 그죠? 여러분들이 금융자산 공부해보니까 느낌이 좀 오죠. 상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 부활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것들이 참 어렵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데, 의외로 수월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출제 교수들이 출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주 출제하는 경향이. 수험생들이 정답률이 낮아요, 되게. 취득과 관련돼서, 처분과 관련돼서 처분 부대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많이들 실수를 해요. 출제 교수님들이 그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상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 부가세 공개와 측정 금융자산 후속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그 바뀐 기준에서 기대 손실 모형에 따른 손실 충당금 인식하는 거 있었죠. 그죠?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대 신용 손실과 실질적으로 신용이 손상됐을 때, 그리고 회복됐을 때 환입을 어떻게 잡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가셔야 된다. 그죠? 자, 임의적 탑재 사항 볼게요. 지분 상품이냐, 재분 상품이냐 분류하는 거. 이 금융 부채냐, 그죠? 이제 지분 상품이냐, 금융 자산이냐, 분류하는 게 참 어려워요. 기준수 문구도 되게 어렵고, 말 문제로 구성이 된다면 정답률이 거의 뭐 한 자릿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할 수는 없어도 남들이 하는 정도만 한다. 이런 거는 그냥 솔직히 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자산 간의 재분류. 어렵죠. 그죠? 1차 시험 대비 목적으로는 이런 것까지는 안 보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계약상 현금 흐름의 변경. 이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됐는데 너무 구석자예요. 뭐 어렵진 않지만 이런 것도 뭐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시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 해볼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2003년 10월 7일, 주식회사 한국은 2003년 10월 7일에 주식회사 대한의 보통 주식을 300만 원 취득하고 취득에 따른 거래비용 3만 원을 지급을 했다. 요거 할까? 자, 보통 주식입니다. 주식. 금융자산인데 지분상품인 거예요. 거래수수료 3만 원을 지급했대요. 2003년 말에 주식회사 대한의 보통 주식 공정가치는 350만 원 공정가치가 변동이 됐어요. 그죠? 자, 주식회사 한국은 2004년 1월 20일에 주식회사 대한의 보통 주식을 340만 원에 매도했어요. 1월 20일에 340만 원을 매도를 또 했대요. 이때는 평가고 이때는 처분입니다. 그죠? 매도와 관련해서 부대비용 5만 원씩, 매도와 관련해가지고 부대비용 또 5만 원이 발생을 했네요. 자, 주식회사 대한의 보통 주식을 단기 매매 금융자산 혹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오타가 있네요. 제가 수정하다가 덜 했네요. 기타 포함해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겠죠. 그죠? 분류했을 때 옳은 것을 물어본다. 자, 동그라미 1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기타 포함해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취득원가는 동일하다? 아니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했을 때는 취득 관련된 부대비용을 단기손익 처리하죠. 그런데 기타 포함해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취득 부대비용으로 봐서 취득원가에 없죠. 그러면 단기 손익으로 분류했을 때는 취득원가 300만 원일 거고, 그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 측정으로 분류했을 때는 303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다르죠. 동그라미 2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단기손익 공정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03년도 말 공정가치 변화가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당연히 다르죠.
단기 손익 범주로 분류했을 때 공정가치 변동분은 단기 손익 처리하지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했을 때는 공정가치 측정하고 그 변동분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죠.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2004년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손실은 20만 원이다. 자, 2003년도 말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350만 원으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50만 원이 있겠죠. 그죠? 장부 금액에. 근데 340이 처분했다면서요. 그죠? 근데 부대비용 5만 원이 들었다면서. 그럼 처분가액은 335만 원이겠죠. 그죠? 그럼 처분 손실은 15만 원이 처분 손실이네요. 됐죠? 그래서 틀렸다. 자, 어디까지 했지? 동그라미 4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03년도 총 포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보다 3만 원 더 크다. 총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이렇게 암기하고 가시는 분들 참 많죠. 근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 당연합니까? 아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인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인지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총 포괄손익이 틀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총 포괄손익 미치는 당연히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한지 한번 뽑아보자고요. 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했을 때 처음에 최초에 취득과 관련돼서 부대비용 3만 원 들었었잖아요. 부대비용 3만 원 들은 거 이거 단기 손실 처리했겠지. 그죠? 그리고 350만 원으로 공정가치 변동분 50만 원 있죠. 그죠? 단기 수익 처리했겠지. 그럼 총 포괄손익이 미치는 영향은 47만 원이네요. 그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했을 때 취득원가 303만 원이죠. 공정가치가 350만 원이라면서요. 그죠? 그럼 47만 원만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익으로 인식했겠죠. 그럼 총 포괄손익 미치는 영향 동일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럼 보나마나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겠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이 어디 갔어? 그죠?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동그라미 5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04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0이다. 그죠? 처분이익은 당연히 0이죠. 이게 정답이네. 됐죠? 자, 여기서 다른 얘기를 조금만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 올해 말고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신 분들 잘 들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우리는 발행자 입장에서 사채 혹은 주식을 발행한다고. 이걸 투자자, 취득자, 투자자 입장에서 사채를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상품, 채무주권, 증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채무주권. 주식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분상품, 지분주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이 금융자산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 얘기예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그리고 상각부원가 측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이렇게 범주가 분류가 된다고. 그럼 봐봐요.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 아니면 주식이겠죠. 이거를 사채 아니면 주식이라고. 됐죠? 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사채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다고. 그죠? 상각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모형 자체가, 사업 모형 자체가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만 따박따박 받아먹을 입장이거든. 그죠? 그럼 원금과 이자라는 얘기는 주식은 될 수가 없는 거지. 됐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도 사업 모형이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주식은 될 수가 없다고. 됐나요? 그런데 여러분, 금융자산 기준서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 이걸 과거에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일 때 주식도 됐었다고, 사채도 됐고. 이건 과거 기준이에요. 지금 빨간 펜은. 됐죠? 그래서 바뀐 기준서에서 다만
최초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지분 상품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그럼 과거랑 같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 과거에는 매도가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사채와 주식,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처분 시에 재분류 조정이라는 걸 했어. 재분류 조정이 뭔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동안 누적된 기타 부활손익, 미실현된 손익을 처분하는 시점에 실현손익, 처분손익으로 다 바꾸는 거. 그걸 우리는 재분류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바뀐 기준서에서 재무상품이 사채를 기타 부활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했을 때는 재분류 조정을 해. 그런데 지분상품을 기타 부활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했을 때는 재분류 조정을 하지 않아. 재분류 조정은 평가 손익 누계액을 처분 손익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분류 조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요 분기를 안 끊는다는 얘기야. 안 끊는다는 얘기는 처분 손익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뭘 암기하고 들어갔냐? 기타 부활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손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됐죠? 기준서가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져 왔어요. 됐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2번 문제. 그죠? 뭘까? 자, 주식회사 세무는 그죠? 2019년 따끈한 문제네요. 그죠? 아, 그리고 여러분 미리 사전 안내 말씀드리면 요 강의 다 찍고 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면 2020년도 회계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풀이를 한번 할까 싶어요. 경향 트렌드를 한번 보는 거죠. 물론 그걸 가지고 뭐 대비한다? 뭐 대비 차원에서 괜찮겠죠. 그죠? 근데 회계사 시험은 한 문제 1분 30초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크고 문제 난이도도 좀 더 높아요. 그렇지만 이런 트렌드의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는구나. 트렌드를 숙지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놓으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제가 문제풀이 강의를 다 끝내고 나면 그걸 별도로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주식회사 세무는 3년 만기 회사채 액면금액 100만원짜리 표시이자를 4%면 4만원짜리네. 그죠? 매년 말 이자 지급하고 유효이자는 8%래요. 2001년 초에 한 매당 공정가치 896884에 발행을 했대요. 세무가. 그런데 동일자에 세무가 발행한 이 회사채 A를 공정가치로 한 매씩 매입을 했대. 대한과 미국과 한국이 한 매씩 매입을 했어. 매입을 하고 대한은 삼각부가치 측정, 미국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한국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를 했나 보네요. 그리고 수수료도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처분도 했나 보네요. 처분도. 자, 2001년 말 1년이 지난 시점에 회사채 A의 공정가치가 100만 원으로 바뀌었대요. 100만 원으로. 그때 2001년도 포괄손익계산상 총 포괄손익이 큰 회사보다 나이란 것은 이런 문제가 퀄리티가 엄청난 거예요. 퀄리티 엄청. 저는 이런 문제를 참 좋아해요. 이런 문제. 숫자를 넣어가지고 막 0.909 하나, 0.8264, 0.7513, 2.4868 막 이걸 누가 손가락을 빨리 움직여가지고 계산기 타수 1000타 이상이 된다. 그런 것보다 이런 거. 근데 수험생들이 이런 걸 싫어하죠. 왜? 생각하는 공부라는 거 싫어하거든. 주입식 교육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랬을 때 큰 회사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래. 큰 회사 순으로. 자, 한번 해보자. 자, 삼각원가 측정 범주. 대한이 그렇고, 그리고 미국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 그리고 한국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 그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삼각원가 측정 범주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 둘 다 총장부 금액을 가지고 신용이 손상되기 이전에는 총장부 금액을 가지고 그죠?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는 공정가치와 자본금액과의 차이가 유의적일 때 그 시점에 공정가치를 평가를 한다는 것
밖에 차이가 없다고. 그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둘 다 동일하지. 동일하겠지. 그죠? 근데 얘는 평가 이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100만 원으로 공제가치 바뀌었으니까 평가 이익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총 포괄손익은 둘 중에는 얘가 더 크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당기손익 공제가 측정 범주와 기타 포괄손익 공제가 측정 범주는 어땠어요? 어땠어요? 이 둘은 총 포괄손익의 요 색깔을 달리할까? 요 둘은 총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라고 방금 보여드렸잖아. 같다고. 그럼 여기서 차이점은 뭔데? 기타 포괄손익 공제가 측정 범주는 매입 수수료가 1,200원이고 당기손익 공제가 측정 범주는 매입 수수료가 900원이래. 그럼 수수료가 당기손익 공제가 측정 범주가 더 적으니까 총 포괄손익 미치는 영향이 얘가 더 크겠죠. 끝났네.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숫자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죠? 8%로 나누기 1.08 나누기 1.08 해봐야 뭐 89688 살 건데 그죠? 그런 수험생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죠? 모르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통밥이 안 굴러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가 참 퀄리티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공이 쌓인 사람은 딱 보자마자 이렇게 되겠네. 그죠? 내공이 없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물론 내공이 있으면 계산도 못 하겠지. 계산도 못 해. 근데 그건 뭐 떨어질 사람이고 그런 거 뭐 한다고 신경을 써. 세월아 내월아 계산하고 있으면 그죠? 시험 시간 종료 딱 됐는데 이 한 문제 풀고 그죠? 끝나는 거지. 이 한 문제 풀고 끝나는데 정답이 3번 이랬는데 정답은 4번이라고 4번. 그죠? 빵점으로 끝이 나. 비사이로 막 간다고. 됐죠? 자 다음 문제. 금융자산이라 가지고 겁을 많이 먹었는데 금방 넘어가네. 그죠? 뒤에 가면 좀 보고 올 거예요. 자, 문제 3번. 주식회사 갑은 되죠? 주식회사 갑은 2001년 7월 1일 주식 A 10주를 수수료 100원을 포함해서 1,100원에 취득해서 당기손익 공제가 측정 금융자산을 분류했다. 좀 2차 수험생들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좀 봐봐. 각각이라고 안 했다고. 그냥 10주를 수수료 포함해서 1,100원이야. 그럼 10주가 1,100원이라는 얘기야. 각각이 아니라. 제발 좀 곱하지 마. 그죠? 여기다가 10을 곱하는 순간 여러분들 틀린 것을 개수에 10을 곱하게 된다고. 아무튼 악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합격하실 겁니다. 합격. 열심히 한다라는 전제 하에. 그죠? 열심히 또 해가 안 되죠. 요즘 세상은. 잘해야 돼요. 그죠? 열심히는 다들 열심히 하거든. 지금 이 시기는 전교 꼴찌도 열심히 하거든. 편차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리를 잘하면 합격 가능성이 다시 또 높아진다. 자, 그래서 10주를 1,100원에 취득을 해서 당기손익 공제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를 했다. 또한 갑은 2001년 10월 1일에 B 주식 10주를 수수료 200원을 포함해서 2,200원에 취득해서 요건 또 기타 포괄손익 공제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를 했다. 자, 2001년 말과 2002년 말, 2003년 말에 공제가치 변동이 이렇게 주어졌다. 주식 A, B.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주식 A 위에 당기손익 공제가치 측정 범주.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 공제가치 측정 범주. 자, 주식회사 갑은 2002년 2월 5일에, 그럼 2001년 말 평가하고 나서 2월 5일에 주식 A를 한 주당 1,300원에 전부 처분을 했대요. 그럼 뭐 130원 처분, 1,300원 받고 처분했겠죠. 그죠? 그런데 주식 A는 1,200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공제가치 평가했으니까. 그죠? 그럼 뭐 처분 손익은 100원이네, 100원. 100원. 주식 A의 처분이 100원 찾으니까 한 4개나 되네. 4개나 돼. 계속 해야지. 그죠? 2004년 1월 5일에, 그럼 2003년 말까지 평가 다 하고 나서 주식 B를 주당 240원에 전부 처분했대요. 그럼 2,400원에 처분했겠네? 그죠? 근데 2003년 말까지 주식 B 평가 얼마 해놨는데 2,500원에 평가해놨네? 그럼 평가 손실이 얼마예요? 100원이죠? 평가 손실 100원 찾아보세요. 아니, 처분 손실 100원 찾아보세요. 없지요? 그죠? 그럼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멘붕이 오는데? 실력이 없는 거지. 기타 포괄손익 공제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된 거는 재물주 조정을 안 하니까 아까 처분 손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했잖아. 평가 손익만 존재하지. 그죠? 그럼 0을 찾아야지. 재미없네. 동그라미 2번에 있네, 그냥. 그죠? 조금 더 해보자. 자, 주식 A와 관련해서 2001년도 당기 손익. 주식 A 1,100원이라면서 1,200원이 됐으니까
100원만큼 평가 이익 단기 손익이지. 자, 주식 B와 관련해서 2001년도 기타 포괄손익, 주식 B는 2200원인데 2001년 말에 2300원이 돼버렸네. 기타 포괄손익 100원. 그러면 2번이 되겠네.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간단한데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이런 거 자주 출제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공부를 조금 해보자.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커피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진하게 먹으면 하루 5잔 먹을 수 있다. 그죠? 나중에 저를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그죠? 기회가 된다면, 자, 커피 한 잔씩 사드릴게요. 그죠? 자, 방기. 자, 문제 4번. 주식회사 국세는 2000년 7월 1일에 동일자로 발행된 주식회사 대안의 사채. 액면가액 20만원, 3년 만기고, 이자는 6월 말과 12월 말 2번 지급하는 거네. 이걸 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190173에 취득했대요. 금융자산 문제인 거예요. 동사채 액면 이자율은 10%. 그럼 아까 20만원 10%면 2만원. 그죠? 시장 이자율은 12%. 12%를 해서 아마 190173 공정가치 취득했나봐요. 그죠? 이걸 또 땡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불합격으로 땡기는 거예요. 자, 동사채, 어디까지 읽었어? 동사채 2001년 말 이자 지급 후 공정가치가 19만 5천 원으로 바뀌었답니다. 19만 5천 원. 190173이 취득한 게 19만 5천 원이 됐으면 바로 해도 되겠네. 평가 이익은 얼마가 돼? 평가 이익은 4, 8, 2, 7 이렇게 나오겠네. 이 국세가 동사채 취득 및 보유로 인해서 2001년도에 인식할 단기 표시이자였잖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단기 소득 공정가치 직접 금융자산 취득했을 때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표시이자만 인식하지. 표시이자 얼마? 2만원. 하면 만원이지. 그죠? 2만원만 만원. 그죠? 2번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만원이겠지. 그죠? 요거 플러스, 요것도 플러스. 그죠? 그럼 14,827원. 이거 정답이네. 괜찮아. 됐죠? 너무 쉽더라. 그죠? 너무 쉬운데, 집에서 맞출 수 있는지 해보세요. 그죠? 단기소득 공정가치 측정 범주가 오히려 실수가 더 많아요. 근데 출제 교수님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희한하게 이 세무사 수험생들의 희한한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걸 더 잘해. 오늘 조금 이따가 복합금융상품 촬영할 거거든요. 전환사채, 신주입수급사채 참 어려운 거라고. 근데 정답률이 높아요. 희한하게 이 바닥에 있는 수험생들은 어렵다라고 미리 얘기한 거는 드립 딱 파가지고 잘 풀 때까지예요. 그래서 도리어 쉬운 기본 원칙이 되는 걸 자꾸 놓치죠.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여러분 개별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스트레스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스트레스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죠. 부가가치세법 얘기 좀 해보자. 야, 이 자식아, 재무 얘기하다가 무슨 제 마음이죠. 그죠? 자, 부가가치세법에 매출세액은 과세 표준의 10% 곱해가 매출세액이죠. 과표에 들어갈 금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과표에 들어갈 금액. 공급한 재원화 용역의 시가 이렇게 돼요. 제공한 재원화 용역의 시가?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죠? 원칙을 알아야지. 그죠? 재원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 현금이면 그 가액이 들어가는 게 그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현금 외의 대가를 받았대. 그럼 현금 외의 대가 받은 게 뭔데? 잘 봐봐. 내가 이 물건을 팔았어. 그럼 대가로 돈을 받아야지. 근데 돈 말고 이걸 받았대. 교환이다 그 얘기야. 교환인 경우에는 제공한 재원화 용역의 시가가 과표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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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을 놓치면 안 돼. 원칙을. 그죠? 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경매나 공매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에 들어갑니까? 안 됩니까? 경매, 수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된다라고 그러지?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라고. 다만 법에 따른 경매 그리고 법에 따른 수요 이것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다고. 이 원칙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 독특한 것만 나오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자꾸 그 독특한 게 원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뭘 어떻게 돼? 합격을 한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죠? 떨어졌는데. 그죠? 자, 다음 문제.
뭐 봐. 아, 금융자산인데 문제 쭉쭉쭉 잘 넘어간다. 그죠? 이건 또 뭐냐? 그죠? 자, 주식회사 대안은 미국이 발행한 사채 발행이 2001년 초에요. 액면 금액 300만 원, 매년 말에 8% 이자 지급이니까 24만 원씩 지급하겠죠. 그죠? 그리고 2004년 말에 일시 상환이래요. 4년짜리네요. 4년짜리. 수험생들 이런 거 보면 아씨 짜증나죠. 항상 3년짜리 자주 하다가 그죠? 4년짜리네요.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2001년 1월 1일 사채 발행가액으로 취득을 했다. 그죠? 취득했나 보네. 발행가액은 우리 보고 계산하라 그 얘기했네. 그죠? 발행가액. 그죠? 발행은 얼마였겠어요? 물 얼마예요? 공정가치로 하죠. 공정가치는 얼마겠어요? 뭘 어떻게 해? 기준세에서 정해놨죠. 공정가치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미래 현금으로 그 시점에 현행 시장이자로 할인한 그 현재가치. 그걸 공정가치라 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빨리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었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데 진도 빨리 나가고 잘 알아듣겠는데 무슨 지장이냐? 지장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죠? 지식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관련된 지식이 있으면요, 그죠? 잘 들리는 거예요.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본인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주식회사 대안은 취득한 사채를 삼각공과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일 때 삼각공과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자, 사채 발행 시점의 유효이자는 10%. 자, 주식회사 대안은 미국으로부터 2001년도 이자 24만 원, 아까 그 24만 원 정상적으로 수취했는데 2001년 말에 삼각공과로 측정하는 금융 신용이 손상되었다. 신용이 손상. 이거 기대 손실 모형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신용이 손상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주식회사 대안은 채무 불이행 확률을 고려해서 2002년부터 4년까지 현금을 다음과 같이 15만 원, 200만 원. 원래 24만 원씩 받고 만기에 수취할 원금은 300인데 15만 원씩 받고 200만 원밖에 회수 못할 걸로 예상이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또한 대안은 미국으로부터 2002년도 이자 이 15만 원을 수취했는데 2002년 말에 채무 불이행 확률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을 추정했다. 현금흐름이 요럴 줄 알았는데 요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가 바뀐 거야. 받을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 증가했네. 회복이 발생한 거죠. 회복. 아까는 손상이 발생했다. 회복을 하는 환입자라고 얘기죠. 그래서 2002년도 인식과 손상자에서 환입 물어봤죠. 환입.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풀면 돼요. 어떻게 풀면 되느냐? 자, 지금 2002년도예요. 자, 2002년도 말에 원래 이자 15만 원, 그리고 원금 200만 원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죠? 채무 불이행 확률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더니 이게 다시 21만 원, 200만 원 받을 걸로 예상치가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럼 환입은 어떻게 잡으면 되는데, 미래 현금으로 플러스 6만 원, 플러스 6만이 발생했잖아. 요걸 최초 발행일의 유효이자율 몇 프로라고 돼 있지? 10%. 10%로 할인하고 현재가치 이게 환입이죠. 이거 계산하면 104, 130 이래 된다고. 됐나요? 그럼 정답이 2번이 되겠네. 104, 130. 됐나요? 야, 이 자식아, 너는 눈이 어디 붙었냐? 104, 073이구만. 단수 차이가 있지. 단수 차이가. 그죠? 단수 차이를 감안을 좀 해야 돼요. 됐죠? 자, 문제 참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걸 제가 복잡하게 좀 풀어볼게요. 복잡하게. 전체적으로 제가 분계를 한번 끊어드려 볼게요. 이걸로.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분계를 한번 끊어줄게. 잘 따라와요. 자, 미래연금을 전체적으로 다 그려볼게. 전체적으로. 자, 최초의 미래연금은 이렇게 됐다고. 4년짜리야. 미래연금을 24만원씩. 정확하게 생략할게요. 24만원씩. 그리고 300만원. 됐죠? 최초 발행 시에 발행가액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죠? 그죠? 유효이자가 10%였거든. 10%로 한번 땡겨보자. 10%로 제가 땡기니까 2809752 이렇게 되더라고요. 2809752. 그럼 분계를 한번 끊어볼게. 자, X 1년도 초에
삼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취득을 한다고. 2809752 돈 주고 샀다고 봅시다. 2809752 됐죠? 자, x 1년도 말이 됩니다.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죠. 그죠? 자, 이자 수익 인식한다. 10% 유효이자니까 요거에 10% 하면 280975 280975 표시자 현금 24만원 정상적으로 수취했다. 그럼 나머지가 차금상각이 있죠. 차금상각이 존재하니까 삼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바로 증가시킨다. 삼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면 40975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X1년도 말 시점에 부분 재무상태표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X1년도 말 시점에 부분 재무상태표를 한 번만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 삼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얼마가 되냐? 상각한 금액까지 합치니까 2850727 이렇게 돼. 됐나요? 됐어요? 조금만 더 갈 거예요. 자, X1년도 말에 우리 아까 X1년도 말에 재무불이행 확률, 신용이 손상됐다 했거든. 재무불이행 확률을 고려해가지고 미래현금흐름을 다시 추정을 했어요. 어떻게 추정을 했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X1년도 말에 볼 때 앞으로 15만원씩 밖에 못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원금은 200만원만 회수할 것 같고 200만원. 이걸 최초 발행일의 유효 이자로 할인을 합니다. 바뀐 미래 현금으로 가지고 10%로 땡기면 1875 620. 바뀐 미래 현금으로는 장부금액이 1875 620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X1년도 말에 원래 장부금액은 얼마였는데 2850727였다고. 요 둘과의 차이, 이 둘과의 차이가 얼마인데, 이 둘과의 차이가 얼마인데 975 107이야. 이게 손상차손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고 바로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바뀐 미래현금흐름과 기존의 미래현금흐름과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데, 원래 24만원 받게 되는데 15만원이니까 9만원, 이때 9만원, 이때 9만원, 그리고 100만원 못 받지. 요걸 최초 발행일의 유효이자를 10%로 땡기면 요게 손상차손이 된다고. 요걸 땡기면 975 112 된다고. 야, 이 자식아, 숫자가 같냐? 너는 단수차야, 단수차. 요 정도는 뭐 인정해줘도 안 될까? 5원 차이 나잖아. 5원. 요즘에 5원짜리 땅바닥에 저 수채구멍 아무리 뒤집어 파봐도 5원짜리 없는데 10원짜리도 없어. 그죠? 됐죠. 근데 어장이 너무 심했나? 100원짜리도 없고 50원짜리도 없고 10원짜리도 없어. 그죠? 됐죠. 자, 그러면 X1년도 말에 별짓을 다 하네요. 자, X1년도 말에 분기한 끊어볼게요. 자, X1년도 말에 손상차손 인식해보자. 손상. 둘 중에 아무 숫자로 하자. 975 112 그리고 손실충당금 975 112 됐죠? 됐나요? 됐어요? 그럼 X1년도 말에 부분 재무 상태, X1년도 말에 부분 재무 상태표를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 그럼 X1년도 말에 부분 재무 상태표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삼각부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2850727 그리고 손실충당금이 975 112 그죠? 그럼 남은 금액이 1875 615 이렇게 된다. 자, 이걸 왜 써드리냐면 금융자산 기준서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이 금액 2850727 그리고 이 금액 1875 615 둘 다 그냥 장부금액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둘 다 그냥 삼각후 원가라고 표현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총장부금액과 삼각후 원가라는 그 이 용어는, 두 가지 용어는 같은 의미로 통용되지 않아요. 다른 걸 뜻하는 걸로, 다른 걸 지칭하는 걸로 다시 바뀌었다. 그러면 2850727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건 총장부금액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1875 615는 삼각후 원가 이렇게 표현한다.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손실 모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손실 충당금을 인식을 했을 때 그 다음 연도 이자 수익은 총 잔고 금액을 베이스로 이자 수익을 인식해 간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후에는 상각후원가를 가지고 이자 수익을 인식해 간다고. 그러면 X 2년도 말에 이자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X 2년도 말에 이자 수익 요 금액이 된다고. 1875 615에 10% 곱한 금액이 된다고. 그러면 187562 그리고 표시이자는 15만원. 그럼 상각후원가 책정 금융자산은 37562 이렇게 된다고. 일부러 복잡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여주려고. 자, X 2년도 말에 여기까지 분계를 끊어놓고 부분 재무상태표를 또 살펴볼게. 자, X 2년도 말에 부분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상각을 했기 때문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달라진다고. 얼마만큼? 37562만큼 달라지니까 2888 289 이렇게 되고 손실충당금이 얼마가 됐냐? 975 112. 그래서 상각구 원가가 1913 177 이렇게 돼요. X 2년도 말 시점에. 자, 이제 미래연금률이 또다시 달라졌어요. 재무불이행 확률을 재추정해가지고 어떻게 달라졌냐? 이제 보라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앞으로 미래연금률이 21만원, 21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어올 거래. 이걸 또 최초 유효자율 10%로 할인한다고. 할인하면 201725, 201725. 이 숫자와 이 숫자와의 차이가 환입이겠죠. 환입 얼마? 104 078. 됐나요? 이걸 이렇게 풀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미래연금금의 차이만 가지고 미래연금금이 21만원 원래 15만원인데 플러스 6만원 플러스 6만원 그죠? 여기는 변화 없고 원금 요거 10%로 땡기면 요게 104 130이 나온다고. 그죠? 단수 차이 그죠? 그 처음부터 이렇게 뽑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 해줬던 풀이가 요거예요. 됐나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마무리까지 할게요. 그럼 X 2년도 만에 어떤 분기가 이루어지느냐? 자, 손실충당금 104, 130, 그 환입 104, 130. 됐죠? 됐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까? 세무사님, 혹시나 이거 손실충당금, 이거 미래현금흐름, 이거 재무불이행 확률이 회복이 돼가지고 환입으로 잡을 때 환입에 한도는 없습니까? 이런 물어보는데 그럴 게 어딨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돈 못 갚을 것 같아가지고 좀 깎아달라 해놓고 처음 원금보다 더 많이 주겠다? 이럴 일이 있겠어요. 안 줄라 그러지. 그죠? 그래서 최초의 미래현금으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바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줄 돈보다 더 많이 주는 놈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 내한테 돈 좀 빌려줘. 됐죠? 됐습니다. 아니에요. 빌려주지 마세요. 그죠? 빌려주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 또 요 2019년도 또 따끈한 문제다. 자, 또 해보자. 자, 주식회사 대안이 다음과 같이 발행한 만기 4년짜리 회사채를 2001년 초에 취득하고 상각구원가 측정 범주로 분류를 했답니다. 자, 상각구원가 측정 범주로 분류를 했다. 자, 발행일은 2001년 초고요. 액면금액 100만원. 액면금액 4%를 매년 말에 구급 4만원씩이죠. 액면이자에. 자, 만기는 2004년 말 4년짜리네요. 일시 4만원 하기로 했다. 유의자율 8%라고 주어졌네요. 됐죠? 자, 주식회사 세무는 2001년 말에 상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고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을 5만 원으로 추정했다. 좋네. 신용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느냐,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기간에 그죠? 기대 신용 손실을 손실 충당금으로 잡느냐, 아니면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을 손실 충당금으로 잡느냐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줬네요. 5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밖에 안 줬네요.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죠. 하나 더 줬으면 더 재밌었을 건데. 그죠? 그럼 손실 충당금으로 잡겠죠. 그리고 2002년 말에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수취했는데 신용이 손상, 요때는 진짜 손상이 돼버렸어요. 2002년 말 현재 채무 불이행 발생 확률을 고려해서 향후 이자는 받을 수 없고 이자는 앞으로 미래연금으로 포함을 안 시키고 만기에 수취할 원금이 현금흐름을 70만 원 추정했대요. 3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네요. 또 상각공학과 실질 문제상 관련 회계 처리가 2001년도와 2002년도 단기 손익임의 지정량을 이루었죠. 다만 2001년 말과 2002년 말에 시장 이자는 각각 10%와 12%, 12%는 이제 현업자료 필요 없다. 현업자료 필요 없다. 2001년 말은 2001년 말도 필요 없다. 그죠? 이자율 변동을 반영을 하면 평가가 돼버리거든. 상각공학과 측정 금융자산이잖아. 평가를 안 한다고. 현업자료다. 자, 한번 풀어보자. 자, 미래연금으로 한 번만 그려볼게요. 2001년 말과 2002년 말 그렇지? 4년짜리다. 미래연금 4만 원씩. 그리고 액면은 100만 원. 그죠? 8%라고 돼 있네. 현재 가치 땡기자. 8% 땡기면 867484. 867484. 자, X1년도 초 분기한 끊어보자. 삼각공학과 측정 문자사 867484. 현금주고 사왔다더라. 867484. 자, X1년도 말이 된다. 이자 수익 인식해야지. 8% 인식하면 된다. 이자 수익 8% 인식하면 69399. 그리고 표시 이자 4만원. 그럼 삼각공학과 측정 금융자사 상각액이 29399. 근데 아까 기대 손실 모형에 따라 가지고 그죠? 전체 기간에 손실 예상되는 금액 5만 원을 손실 충당으로 잡아야 되죠. 손상차손 요거 빨간 거 줄여볼까? 손상차손 5만 원 이게 손실 충당금 5만 원이 되는 거지. 됐죠? 자, 부분 재무상태표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부분 재무상태표. 자, X1년도 말에 부분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삼각공학과 측정 금융자산은 1년 상각하고 나니까 896, 883 이렇게 되냐. 그리고 손실충당금이 5만 원이 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846, 883입니다. 요 금액을 우리는 상각구원가라고 표현한다. 요 금액을 우리는 총 장부 금액이라고 표현한다. 실질적으로 신용이 손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기대 손실 모형에 따라 가지고 손실 충당금 잡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음 연도 인식한 이자 수익은 총 장부 금액을 베이스로 삼각해가죠. 그죠? 요거에다가 8%를 곱한 금액이 X2년도 이자 수익이 된다. 자, X2년도로 가봅시다. 자, X2년도 말. 자, 이자 수익 인식한다. 이자 수익 인식하는데 이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된다. 896, 883에 8% 곱한 거야 된다. 총장부 금액이. 그죠? 그래서 금액이 71751 이렇게 되더라. 자, 표시이자 4만 원. 그리고 삼각공학과 측정 자산이 31751 이렇게 되더라. 됐나요? 자, 이 상태까지만 하고 부분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부분 재무상태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삼각공학과 측정 자산은 삼각이 또 이루어져 가지고 928, 634이 되고요. 손실충당금은 5만 원. 그래서 삼각구원가는 얼마가 되냐? 878, 634이 되더라.
자, 근데 X 2년도 만에 이제 신용이 실질적으로 손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이 달라져요.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지냐? 앞으로 표시 이자는 못 받아. 그리고 원금 70만 원만 받을 거야. 그죠? 요걸 최초 유효이자를 8%로 땡긴다고. 그러면 600, 110 이렇게 된다. 이 두 숫자의 차이. 이게 손상차손이죠. 손상. 얼마가 됐냐? 손상차손 얼마가 됐냐? 278, 524 이렇게 된다. 분계를 끊으면 이렇게 된다. 손상차손 278, 524 그리고 손실충분금 278, 524. 자, 아까 물어본 게 뭔데? X 1년도와 X 2년도의 단기 손익이 미치느냐를 물어봤거든. X 1년도와 X 2년도 단기 손익이 미치느냐. 자, X 1년도의 단기 손익이 미치느냐. 손상차손 이자 수익. 그죠? X 2년도에 단기 손익이 미치느냐. X 2년도에 단기 손익이 미치느냐. 요거 이자 수익 그리고 요거 손상차손. 됐나요? 됐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개념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실전 시험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답 없죠? 답 없어요. 그럼 실전 시험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실전 시험 가가지고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자, X 1년도, X 2년도 단기 손익이 미치느냐? 그러면 일단 이자 수익일 거라고요. 이자 수익. 근데 X 1년도에 이자 수익은 바로 유효이자를 8% 곱하면 된다고. 요거에 8%. 그죠? 이게 이자 수익이겠지. 그리고 X 2년도에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잖아. X 2년도에 이자 수익 인식하려고 보니까 손상차손을 잡은 게 있네. 근데 실질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게 아니라 기대 손실 모형에 따른 거잖아. 기대 손실 모형에 따른 거. 그러면 총 장부 금액에다가 계속 상각을 해가는 거니까 손실 총각은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면 총 장부 금액에 다시 또 8%. 이게 X 2년도 이자 수익. 그럼 손상차손 금액은 어떻게 뽑아내면 되는데, X 1년도 말에 손상차손은 기대 손실 모형에 따른 손실 충당금 잡는 5만 원이었죠. 그죠? 근데 X 2년도의 손상차손은 실질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거잖아. 실질적으로 신용이 손상되면 미래 현금의 차이, 달라진 부분만 최초의 유효이자로 할인하면 되잖아. 미래 현금은 어떻게 달라졌는데? 원래 4만 원 받기로 했는데 못 받으니까 4만 원 마이너스. 4만 원 받기로 했는데 못 받으니까 4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70만 원 받으니까 30만 원 마이너스지. 이거 8% 땡긴다고. 이거 8% 땡기면 얼마가 되냐면 328, 522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중에 이미 5만 원은 X 1년도 인식을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X 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이 되죠. 이렇게 뽑아내면 충분히 시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됐죠? 됐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도.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면 된다. 요번엔 뭐겠어 뭐. 뭐긴 뭐겠어. 기타 보수는 공제가 측정 검사가 되겠죠. 네? 자, 주식회사 민지는 주식회사 민지는 2001년 7월 1일에 필승이 발행한 액면금액 100만 원이고 표시이자율이 8%, 매년 6월 30일에 지급. 중간 이자 지급하는 거, 회계기간 중에 지급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고. 7월 1일에 발행했으니까 딱 1년 되는 시점이야. 그죠? 그럼 8% 하면 얼마가 되지? 8만 원이겠지.